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껴있는 월요일장 마감을 하면서 조금은 짧은 듯한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2600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강세장의 시그널을 또 확실하게 보여줬는데요. 오늘 또 거기에서 오름세를 추가로 보여주면서 이제는 2800, 또 3000선까지로의 기대감도 확실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한 발짝 더 들여다봤을 때 새로운 고민, 이 다음 단계로의 고민이 또 새롭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못 갔던 종목 중에서 오늘 특히나 경기민감주 정말 눈에 띄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성격은 무엇일지, 그리고 2차 전지는 다시금 시동을 걸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궁금증 생기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또 찾아가는 이 섹터와 종목들 무엇이었을까, 이런 고민들 가득 안고 계셨다면 저희와 또 지금부터 관전 포인트 확인을 해보시면서 또 함께 해보시죠. 오늘 4가지 키워드 관전 포인트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그간 못 갔던 종목들의 움직임 정말 거셌습니다. 기계부터 조선까지 신고가 랠리를 펼쳤던 그 가운데 특히나 이 조선주의 움직임 정말 눈에 띄었는데요. 5월 말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카타르와의 LNG 수주 기대감도 격화되고 있는데, 이게 또 단순 기대감에서 나온 것일지 아니면 숫자로 찍혀 보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모멘텀을 타고 움직이는 것일지 또 저희와 함께 상세하게 조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지난주만 해도 좀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던 자동차 쪽인데, 저희가 자동차 부품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려고 합니다. IRA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있고요. 이 시동을 또 자동차 부품이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전략적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게임입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을 안고 좀 반짝 상승을 보여줬던 게임인데, 최근에는 개별 이슈만으로 좀 종목별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일부의 필살기 종목이 좀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필살기 종목으로 게임 섹터를 챙겨오셨다는 건 그만큼 이 상승 시그널이 포착됐다는 얘기인데, 어떤 시그널로 어떤 포인트 전략을 세워가야 할지 또 일부에서 잠시 후에 또 풀어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디스플레이 키워드를 아는 필살기 종목 2부에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또 이 테마와 또 필살기 종목 가져가야 할지 지금부터 쭉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생방송을 또 유익하게 200%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려야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또 지금 방송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오늘 1부에서 함께 해주실 빅터 전문가님의 수익률, 4월에서 5월 동안 잡아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 한번 보고 가시죠. NZ 먼저 세 자릿수대 수익률 챙겨가는 모습부터 확인이 되고요. 이구산업 또 재진입 전략을 통해서 40%의 수익도 담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죠. 필살기 종목들의 탄력도 정말 거세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성광밴드 또 따끈따끈하게 14%의 수익 챙겨주셨다는 것까지 또 이렇게 분할 매도 통해서 잡아주셨네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잡아주셨던 필살기 종목 칩셋 미디어인데 40% 넘는 수익으로 또 이렇게 화려하게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통합 수익률 240% 훨씬 넘게 챙겨가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오늘 이런 필살기 종목들 탄력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필살기 종목 오늘도 새롭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장중에 잡아들 타점 전략 잊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방송 중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 그리고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빅터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은 50분, 일부 50분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야무진 전략으로 여러분 계좌에 빨간불을 제대로 켜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시장 이야기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분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오락관 1부를 시작하게 될 빅터 전문가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또 앞전에 리뷰를 보셨다시피, 수익 리뷰를 보셨다시피 좋은 수익률로 좀 5월 마감을 쳤고요. 사실상 5월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보자.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았던 한 달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여튼 갔는데 마감은 어쨌든 좋게 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가져온 시황과 업황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이게 6월의 스타트 한 주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월 캘린더 중에 첫 번째 주가 될 것 같고, 이제 6월은 사실상 이제 반등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코스피가 지금 2,600선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어디까지 조정이 왔다가 반등이 올 것이냐, 아니면 조정 없이 바로 반등으로 가면서 주식시장에 또 활황기를 맞이할 것이냐, 이거를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실 거는 또 이제 후반에 나올 필살기 종목일 텐데요. 요거는 주식 오락관 일부 요거 시황 업황 요 부분 한 번만 잘 체크를 해서 넘어가 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첫 번째 시황에 대해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지난주가 아니라 한 5월 달은 골디락스 국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이소부와 얘기 들으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그런 장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디폴트 미국의 부채 협상 상한 의결이 좀 가결되면서 이게 이제 희망 고문에서 나름 이제 시장의 리스크를 해소하는 그런 국면으로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2,500에서 어느새 또 2,600선까지 상승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공세적인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던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이제 뭐 밸류체인 상단보다는 중소형주 하단 밸류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직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 너무 이제 공매도도 그렇고 2차 전지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코스피 200 편입 편출 종목에 또 금양하고 이제 다수의 포스코 케미칼이었나요? 포스코 화학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편입 편출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면서 사실상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600에 대한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코멘트를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5월 중순에 G7 정상회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한미일보다 저는 중국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아직 해소되지 못하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 이게 좀 어려운 숙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엔터주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흐름은 좋았었는데 완전히 수급이 쏠려서 리오프닝 세션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수급이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엔터주들도 좀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또 요 엔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였어요. 예, 오늘 아침에도 나름 이제 인플레가 많이 꺾이고 있고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에 대한 추가 반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5월은 조정이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숏포지션 하락에 대해 많이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오히려 빗나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6월이 됐고 요 부채 상환 해소가 됐으니 요게 적중을 했으니 다음에는 이제 공세적인 전략을 가지고 6월 달을 맞이하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목요일 날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이제 내 마녀의 날, 이제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이제 목요일에 좀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가 그 이제 어가는 2,600을 깨냐 아니면 지켜주느냐 요걸로만 보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지수는 제한적으로 상승하겠지만 이제 나름 이 안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황을 제가 뒤에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또 원달러 환율 이 통화 시장이 나름 안착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을 하다가 어쨌든 1,310원을 못 깼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다. 그래서 코스피도 좀 더 상승폭이 제한이 됐다라는 게 이제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부채 협상안에 대해서 악재로 볼 필요도 없고 호재로 볼 필요도 없어요. 다만 5월 한 달간에 이 CDS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CDS 미국 1년짜리 상품 이제 신용 부도 스와프에 대한 신용이 부도났을 때 대박 날 수 있는 상품인데 이게 엄청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게 되게 우려스러웠던 거였어요, 사실. 이 부채 협상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미국의 현금이 다 떨어져서 정부의 현금이 다 떨어져서 고갈돼 가지고 당장에 다음 달에 공무원들 혹은 공직자분들한테 월급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월급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거를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위험 상품인 CDS 상품이 다시 재차 하락하면서 증시에 안정적인 영향,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빅스 지수, 이거를 또 공포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증시가 하락하면 이 빅스 지수, 공포 지수는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최근에 1월 지나서 3월 달부터 은행발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이 빅스 지수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게 어느새 다 지금 제자리를 찾았다. 그래서 증시에는 좀 안정적인 장세를 당분간 보이겠으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일 만한 재료가 딱히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장세 속에서 좀 뭔가 애매하잖아요. 갈 놈들은 이미 다 상승을 해버렸고 이제 나머지 가지 않은 놈들 중에 그나마 하반기에 기대감을 얹혀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컨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종 뭐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 혹은 이제 결제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올 것이다라고 좀 염두 판단을 하고 시장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한번 좀 빨리 정리를 해보면 내일은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휴장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휴장이고요. 근데 수요일 뭐 별거 없고 이제 목요일이랑 금요일 날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랑 금요일에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 편출되는 거, 코스닥 150에 편입 편출되는 중대형주의 리밸런스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한번 키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면 2차 전지 관련주들,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이제 편입이 될 텐데 편입이 되면 공매도 타겟이 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속보 뉴스를 보면서 새벽에 잠에 깼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역으로 지금 공세 작전을 하려고 트라이를 했다라는 걸 확인했었는데 지금 완벽하게 작전이 원활한 작전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좀 확인을 했어요. 사실상 지금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전쟁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측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대외비 비밀 문서로 가지고만 있던 탄약 지원을 누가 미군이 노출을 시켰었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도 어쨌든 지금 간접적으로 전쟁에 지금 지원 요소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경계감이 있어요. 우리나라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이거 러시아랑 중국이랑 뭐 나쁘게 지내봤자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다만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호국으로 있는 미군이 또 이제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봐야겠지만 나름 경제, 교역, 무역 협상 쪽에서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는 뺄 수 없는 그런 커플링 관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디커플링, 디리스킹을 하고자 이제 미국과 뭐 유럽이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오히려 관계 개선을 하려면 이 전쟁이 좀 빨리 해소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좀 시황을 봤었는데 이 부채 협상 그리고 3월달에 있었던 은행발 리스크 이게 다 악재가 어느 정도 빠르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해소가 되고 이제는 남은 건 뭐다? 골디락스 국면 이제 뜨뜻미지근한 장세를 즐기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너무 고점 영역대에 가 있는 이런 2차 전지 대형주 업종을 컨택하기보다는 차라리 작년에 혹은 이제 내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전에 강세 모멘텀을 보여줬었던 그런 기업들을 컨택하는 게 좋다. 그게 플랫폼 내지 결제 시스템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와 또 더불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테크주들, 기술주들이 또 한 번의 빅사이클 시세를 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하반기 때는 플랫폼주로 뭐 이제 작게는 10%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제 필살기 종목으로 30%, 50% 대박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시황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5월에는 좀 방어적인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가 6월에는 좀 더 적극적인 포지션으로 좀 시장을 바라봐도 되겠다라는 포인트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플랫폼주 안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자라는 말씀 또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 이 노란톡방 안에서 코스피가 2600선을 지지할까라는 이 여부 시장을 넓게 좀 바라보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모멘텀 또 확실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은 또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수익 종목들 또 잡아주고 계신데 4월과 5월의 수익률 현황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엔젯 세 자릿수의 수익을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구산업 재진입 전략 통해서 40% 수익 가져와 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또 계속해서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죠. 필살기 종목들의 탄력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뭐 성광밴드 14%의 수익을 또 아주 따끈따끈하게 내주셨고 칩셋 미디어까지 지난 방송에서도 잡아주셨던 필살기 종목인데 40%가 넘는 수익으로 또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또 전문가님 이 칩셋 미디어가 전문가님 뵙지 않는 한 맞아요. 2, 3주인가요? 네. 3주 정도 동안 잘 갔어요. 맞습니다. 이 필살기 종목이 또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는데 지난주 방송에서 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오늘 필살기 종목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 약속을 또 확실하게 지켜주셨는데 기회가 많았는데 어. 욕심내다가 매도를 못했어요.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40% 그래서 수익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밖에다 더 많이 내줄 수 40%가? 있었는데 이거밖에 못 드려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 그래도 어마어마한데 또 세부적으로 리뷰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5월 달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이 컸었잖아요. 시장 하락에 대해서 많이 우려스러웠던 게 많았어요. 부채 협상안이 안 될 줄 알았던 건 아니었고
물론 이제 딜레이가 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게 6월 안에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매크로 리스크들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종목들을 한정적으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한 게 40% 종목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5월 달에 딱 세 종목 매매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대박 수익이 난 게 칩셋 미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광밴드는 아직도 보유 중이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겠고 이게 사실 조선업황에도 해당이 되고 이제 제가 신재생 에너지 쪽 신재생 쪽 에너지 보면서 세제 혜택 IRA 세제 혜택 보자 요거 컨택해서 요게 먼저 나올 것 같다. 2차 전지 뭐 전기차 세제 혜택 이거 말고 신재생 에너지 풍력 쪽이나 아니면 수소 쪽에 이제 신규 수주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북미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진입을 했던 그런 성광밴드입니다. 또 여기 이제 전반기 때 종목들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한줄라이트 메탈 이것도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경량화 이제 알루미늄 요 관련주로 이제 10% 이상을 수익을 드렸었고 이게 다 5월 달에 매매를 했던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CS 베어링도 13% 수익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아직도 보유 중이다. 제가 이렇게 매도를 잘 못합니다. 매도를 잘 못하는데 13% 수익, 뭐 10% 수익, 14% 수익. 마지막에 이제 전량 매도한 게 이제 칩셋 미디어. 5월 31일 날 전량 매도한 게 40% 정도 수익을 드렸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칩셋 미디어. 요거 앵커님이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이때 4월 말경에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여기서 매집해서 가자. 우리 여기서 매집해서 가자 했는데 손절가 이탈이 한번 있었어요. 손절가가 저는 2만 원 부근 오면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4월 말에 진입해서 5월 초에 이게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엔비디아 수혜주로 반사이익주로 그리고 중국발 반사이익으로 APO 칩셋 가지고 요게 이제 대박 시세 펌핑이 나왔었던 이때 근데 매도를 못했어요. 매도를 못해가지고 계속 5월 내내 가지고 있다가 5월 말에 29,000원에서 매도를 했는데 35,000원까지 고점 터치를 했었다. 기술적으로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매집이 되고 또 큰 기간에 걸쳐 매집이 되는 그런 종목들은 낙폭이 제한적일 것이다. 근데 제가 바보같이 또 이제 2만 원 깨면 이거 또 이제 241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으니 이거 정리 한번 하자 해가지고 이거 손절이 한번 있었어요. 손절이 한 8% 정도 있었는데 요거 손절 터치하자마자 다음날 반등하길래 다시 잡았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만 계셨어도 요 시그널을 보실 수 있었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성광밴드. 이거 IRA 신재생 에너지 세제 혜택 관련주로 가져갔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대 항목 나오더라도 봉 중심선만 깨지 않는다면 계속 매수 보유 유지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 오늘도 7% 이상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거 전고점 트라이 하러 가는 거 뻔히 보이시죠? 계속 보유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세 번째 종목. 자, 이거 제가 2월, 3월부터 주구장창 8,000원대 매집가에서 쭉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고 8,110원에 제가 공식 매수가를 드렸었고 이게 결국엔 지금 오늘이 아니라 지난주 5월 말이죠. 5월 말에 16,000원 딱 100% 찍었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눌렸다가 오늘 또 반등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종가는 이렇게 아래꼬리 달리면서 이게 망치형 캔들, 영망치형 캔들 이렇게 형성이 돼서 좀 하락 마감했는데 지수가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상승을 제한을 한다. 이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제가 8,000원부터 최초 매수가를 드렸었고 재타점 나 이거 못 샀어요. 또 어떻게 사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은 11,000원대 부근에서도 또 가격 전략 드렸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하반기 때 전반기에 저랑 함께 하지 못하셨더라도 하반기 때 이제 과연 대박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업황은 어디가 될 것이냐. 저는 이 경기 사이클이 제조업에서 이제 플랫폼 보이지 않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위주의 관련주들로 수급이 이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첫 번째 이 거시경제 아까 앞전에 말씀드리면서
악재가 될 만한 것들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 스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기술주로 다시 사이클이 돌아올 텐데 제조업보다도 이제는 플랫폼주로 쏠려서 집중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도 좋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화전자 이것도 이거는 카메라 관련주인데요. 카메라 OIS 손떨림 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기업이다. 이게 이미 작년부터 원래 갤럭시에만 탑재되어서 매출 수를 내고 있다가 A사 미국의 A사라고 이 기업에 동시 매출을 낼 수 있는 공장 수주를 했어요. 이게 작년 12월에 했었고 이미 그 뒤로 이제 10,000원짜리에서 벌써 20,000원짜리 어느새 30,000원짜리 주가 밸류에이션 레벨업을 했다라는 데 있어서 모멘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눌리더라도 좀 제한적이다. 눌리더라도 제한적이다. 눌리더라도 제한적이다. 계속 눌림 반등, 눌림 매수 이런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걸로 빗대어 봤을 때 손절가만 잡고 가면 손익비가 좋은 전략을 가져가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드렸었는데 이건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셨던 분들만 톡방 전략주로 드렸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제 자랑 많이 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수익을 내셔야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내드릴 수 있게끔 제가 톡방 안에서 집중 케어를 해드린다. 종목만 던져놓고 그냥 기다리세요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장전, 장 마감하고 나서 이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해드린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매수가 드릴 때, 매도가 드릴 때 이렇게 1차, 2차 목표가 계속 전략을 수시로 변동을 해서 드린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제가 왜 드리냐? 장투하지 마시라고. 매도하시면서 현금 가져가시면서 내가 예수금에 내 잔고에 꽂히는 현금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라고요. 지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야 되는 구간이지 언제 어떤 또 큰 매크로 악재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장세예요. 다만 내가 빈손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상승 여력이 좋은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린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분기별 수익 실현을 저는 무조건 합니다. 여기 월별, 분기별 요거는 꼭 하니까 예수금 확보해 가시면서 현금화 전략 가져가시면서 큰 수익을 드리겠다라는 점을 여실 없이 여과 없이 보여드린다. 직장인분들 이거 아침에 9시만 되면은 화장실 가서 이렇게 막 핸드폰 만지시잖아요. 제가 이거를 제 친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생들, 형님들 매우 많이 질의를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만 되면 문자가 쏟아지게 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 있어서 가이드 안내를 해드린다. 장중에 이렇게 이거 좀 잘렸는데 시간이 8시 전에 장 전부터 시작해서 장중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도 보유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장중에 매도 시그널도 따로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종목만 던져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유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 컨디션을 확인해 가면서 증시 컨디션이 이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컨디션이 이렇다. 그래서 지수 대비 종목 컨디션, 종목의 퍼포먼스 정도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따박따박 일일 단위로 장전, 장중, 장후 이렇게 케어를 해드린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또 특징주와 남은 건 이제 필살기 종목 하나 남았는데 하반기 때 대박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져왔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 뵙고요.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조업에서 플랫폼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자라는 코멘트를 주시면서 또 수익 리뷰까지 해주셨는데 일단 성광밴드와 자화전자는 특히나 좀 계속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다시금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또 세세한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또 특징 업종이랑 또 필살기 종목도 봐야 될 텐데 보니까 첫 번째 특징 업종이 자동차 부품이에요. 맞아요. 근데 네.
전문가님이 네네. 제조업 말고 네. 플랫폼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그럼요. 했는데 네. 전문가님이 또 오늘 특징 업종으로 잡아주시는 게 자동차 부품. 지금 근데 사실 이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이 맞아요. 알루미늄이랑 또 연계를 지어가지고 한주라이트 메탈 또 굉장히 또 세게 잡아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선을 좀 옮겨보자라는 제가 거는 매도하니까 더 날아가더라. 아이, 아쉬운 그런 수익률인데. 새드 네. 스토리는 좀 넘겨두고 또 그만큼 내 한주라이트 메탈 상한가 갈 때 또 굉장한 종목 잡아주셨으니까 오늘 맞습니다. 또 그런 종목들 잡아주시면서 특징 업종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 그래도 특징 업종으로 잡은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봐도 될 만한 업종이다라는 것 때문에 가져왔고 물론 이제 뒤에 필살기 종목은 제가 따로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 큰 거 한 방 드려야 되잖아요. 아. 큰 수익을 드려야 되니까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지금 있는. 저가에 와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이제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는 아예 손 떼셔라라는 게 아니라 네. 이 제조업 부문에서도 계속 모멘텀이 좋았던 것들 중에 상단 밸류체인 말고 이제 좀 부분적으로 하단 밸류체인에 펼쳐져 있는 그리고 기대해 볼 만한 신규 수주가 여력이 붙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컨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대형주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현대차를 이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매수했다 올해 들어. 외국인들 투자자 순매수액을 보시면은 지금 2조 거의 뭐 3조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인 종목이 이 현대차가 되겠다. 현대차 여기 대장주죠. 근데 자동차 완성품주죠. 부품주가 아니죠. 예. 그래서 매출 추이는 사실상 이런 종속 기업들 내지 연관된 부품을 매출 추이로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시세 펌핑이 더 좋게 나온다. 오늘 보면 자동차 부품주들 혼조였어요. 혼조. 그죠? 혼조였는데 물론 이제 여기 말고도 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섹터의 대표적인 기업들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대부분이 뭐 1%에서 3% 내지 하락의 폭은 또 이제 7%. 이 경창산업은 최근에 급등 한 2주 내내 계속 반등세가 강했었어 가지고 이게 오늘 깊게 좀 조정이 왔을 뿐이지 뭐 사실상 오늘 같은 하루만 봤을 때는 좀 혼조세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부품주 왜 가져왔느냐? 우리나라 이제 IRA 세제 혜택 관련해서 그리고 또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 그리고 인프라, 자동차 요 세 개는 계속 테마를 가져가면서 강세 업종이 될 수 있는 혹은 너무 비싸면 이제 매도세가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강세 업종으로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업종이다라는 데 있어서 가져왔고요. 사실상 조선 업종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세였어요. 근데 오늘 왜 안 가져왔느냐? 따로 배제를 했느냐? 아리송하거든요. 지금 중국과의 관계, 우리 중국발 수주가 없으면 따로 할 데가 없어요 지금. 사실 북미발도 그렇고, 북미 알아서 미국은 자력으로 갱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되고 있고, 사실상 유럽 쪽도 수주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머징 마켓, 이 신흥국이나 아니면 중국의 이제 교역에 대해서, 무역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 조선 업종도 오늘 어쨌든 저가 밸류 너무 싸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인프라, 이 미국과의 인프라, 유럽과의 인프라 그리고 이 아시아 쪽의 인프라를 가져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숙제입니다. 이 정부가 해야 될 숙제인데 이걸 마냥 그냥 벽치고 살 의미가 없어요. 굳이 안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경제 무역 관계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해가면서 가야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또 상단에 제한적인 게 아니라 오픈을 시켜버리면서 코스피 3000 지수 언젠가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이런 인프라 쪽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재나 부품 여기 보이시죠? 요거 증권사 리포트 가져온 건데요. 이 소재나 부품 쪽으로 소재에서 이제 부품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플라스틱은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범퍼라든지 휀다라든지 내부 아니면 내장재라든지 아니면 엔진 쪽 아니면 하부 셰시 쪽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부품을 완벽하게 매출을 내는 그런 기업들을 가져가야 되고 미국에서 지금 IRA 전기차 IRA 아직 우리는 법안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현대기아 아이오닉 겁나 잘 팔렸어요. 더 잘 팔렸습니다. 테슬라보다. 이런 것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있죠. WSJ가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현대차 우수하다. 근데 왜 이렇게 아니 꼽냐 너네.
내부적으로 미국 뉴스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었던 게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여기 정의선 회장이 지난달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렇게 모터그룹 컨퍼런스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니 겁나 잘 팔렸어요. EV6 아이오닉 겁나 잘 팔렸단 말이에요. 남은 건 이제 뭐다? 종속기업들, 아까 여기 보셨던 이 종속기업들에 대한 매출이 연결이 돼서 반영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상승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혹은 윗꼬리가 너무 많이 달린 기업들은 피하고 조금 이제 매집이 되고 있는 횡보, 주가 횡보를 하고 있고 시간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난 그런 기업들을 컨택하면 좋다. 요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할 게 너무 많죠. 뭐 내장재, 외장재,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뭐 엔진, 셰시, 하부 이렇게 볼 때가 부품별로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방송에서 얘기하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즈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지금 IRA 수혜 받는 게 바이오 먼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 바이오 왜? K바이오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 요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미 언급이 됐었던 내용이었고요. 실무진 측에서도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래서 이 CMO, CDMO 요거 위탁 생산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 코비드-19 이 코로나 때문에 치료제 혹은 뭐 이제 진단 키트 이런 데 관련해서도 이 CDMO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적으로 있고 SK 바이오팜 있고요. 한미약품 있고요. 뭐 ST팜 있고요. ST팜이 대표적인 그 CDMO 그런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HLB, 생명과학, 차바이오텍 뭐 이런 기업들이 또 후속 타자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 정부가 바이오 산업에 대해 강력하게 밀고 있는 만큼 주가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보스턴에서 이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미 명시가 되었던 뉴스에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은데 바이오즈 이거 하나 파면 제대로 파야 되거든요. 기업 하나 파더라도 제대로 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코 요게 이제 암 개발과 이제 암 학술에 대해서 하는 학회인데요. 학회 이게 대회라고 했었는데 거의 뭐 학회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요 각 기업들별로 서로 공유를 하고 컨퍼런스 하고 이제 계약해야 될 신규 계약건들이 있다면 뭐 이제 욕심이 나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MOU를 하고 할 단계에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USA에서 이제 프렌치 헬스케어 전시관을 운영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요 미국에 방문을 하기 전부터 유럽에서 이미 어느 정도 제약사와 병원 등 대다수가 많이 참여를 했었다. 미리 만나서 미팅이 진행됐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2의 반도체가 바이오라고 이렇게 또 언급이 됐어요. 사실상 이 한국판 바이오 클러스터를 북미에 진출을 시키겠다.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하는 넘사벽이라서 사실상 이 기업 탐방 한번 가보지 않는 이상 이런 거 체감하실 수가 좀 제한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가깝게 제가 잘 풀어서 쉽게 해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볼 텐데 아직은 혁신위에서도 우리나라 혁신위원회에서도 아직은 아니다. 아직. 근데 물론 이제 정부에서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겠죠. 이런 타임테이블을 좀 신속하게 받아보고 싶다. 내지 현재 보유 중이신 바이오 기업들이 있다면 또 노란 톡방 안에서는 제가 또 해석해드리기 나름이니까 이 부분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특징주 이제 자동차 부품주하고 요거 바이오 섹터를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요 두 개가 그나마 아직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대표주 뭐 그리고 이제 소재주 빼고 부품주는 아직 볼만하다라는 데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당장 따라 붙기가 어려운 장세가 지금이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왜냐면 2600선 상단에서 오픈을 시켰는데 오늘 강세장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전고점 돌파하면 바로 날아갈 거야. 상승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되게 많았었는데
시장 참여자들 기대와는 반대로 오늘 왜 이렇게 숨고르기 장세지? 상승이 좀 제한적인데 이미 갭으로 떠서 시작해가지고 혼조 내지 약세 강보합 마감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목요일 금요일 날에 있을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리고 코스피 편입 편출될 기업들을 좀 보니까 나름의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어서 제가 이걸 가져와봤고 부품주랑 바이오 쪽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요 업종에 대한 특징주 업종에 대한 게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질문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필살기 종목 하나 남았는데요. 잠깐 앵커님 뵙고 준비하도록 해볼게요. 네, 오늘 특징 업종으로 또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제약바이오 잡아주셨는데 일단 숫자가 또 확실하게 찍히고 있는 자동차 그 아랫단의 부품 쪽에서 좀 시세 펌핑 노려보자라는 코멘트 주셨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IRA 수혜주로 좀 가장 먼저 움직일 조짐을 보여주는 섹터다 이렇게 좀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부품과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번 주에도 매크로 이슈가 많이 준비돼 있죠. 그럼 매크로 이슈 흐름 따라서 이 두 가지 업종 전략을 좀 세세하게 챙겨 가시려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필살기 종목만 남았는데 자, 필살기 종목의 오늘 섹터가 전문가님 네네. 게임이에요. 맞아요. 플랫폼 노려보자 했는데 이게 좀 연계되는 쪽일까요? 어떻게 보면 플랫폼도 네. 성장주고 맞아요. 게임도 성장주의 일환이잖아요. 맞습니다. 좀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 될까요? 일단 요거를 제가 왜 가져왔는지 좀 말씀을 더 드리자면 네. 내일 이제 디아블로 4 이제 신작이? 블리자드사의 디아블로 4가 이제 베타 테스트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신규에 대한 기대 모멘텀이 있는데 요거와 관련돼서 뭐 블리자드 완전히 관련이 없는 기업이지만 나름 이제 국내에서도 신규 게임을 하반기에 낼 신작들이 쏟아져 나올 그럴 만한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나마 가격 매집이 끝났고 이제는 반등밖에 없는 그런 기업을 한번 가져와 근데 봤습니다. 사실 게임이 요즘에 개별 장세, 맞아요. 개별 이슈로만 계속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게임을 또 필살기 섹터로 가져와 주셔서 되게 의아했어요. 의외죠. 네. 어떻게 또 전략을 챙겨주실지.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어요. 모멘텀부터 그럼 챙겨볼게요. 네, 일단은 한번 재료 한번 먼저 제가 가져온 자료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 그림에 거의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네, 이미지에 거의 답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보유 IP 기반이 좋다. 이게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는 거의 뭐 10년 이상 된 그런 IP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계속 가져가도 좋다라는 걸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고 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신작이 나올 텐데 여기에 이제 완전 정조준해서 쏟아붓고 있다. 이 역량을 모두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1분기 여기 제가 내용은 안 써놨지만 1분기에 단기 순이익에 좋을 만한 이 FI 재무 투자를 했었던 기업이 있거든요. 여기 재무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이 어디에 투자했느냐? SM에다 투자했었어요. SM 얼마 전까지 엔터주들 굉장히 강세였는데 여기 이 기업도 차익 실험을 매도하면서 단기 순이익에 좋은 모멘텀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1분기 재무제표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기업이다. 다른 게임주들 다 재무 박살났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또 투자를 해서 그 와중에 그래가지고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 하반기 때 또 신작이 모멘텀이 좋다면 그리고 흥행을 한다면 이제 2분기, 3분기 또 좋을 만한 재무제표를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PC랑 모바일 둘 다 가지고 있는 게임도 있어요. 동시에 할 수 있는 게임이다. PC에서도 사용자가 모바일에서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게임이 있는데 요 사진작 결과 베타 테스트를 해보니까 또 우호적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업종 PER 주가 순이익은 520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개별 PER에서는 또 그러니까 재무제표 대비해서는 주가가 현저히 싸다. PBR
주당 순자산 가치가 1도 안 되는 거예요. 1. 예. 요 정도면은 말 다 했죠. 일단은 가격 대비해서 더 이상 빠질 만한 구간이 안 보입니다. 이거 악재도 없어요. 재무제표도 좋아요. 그러면 나름 손익비 좋게 길게 가져가 볼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요거는 게임 자체를 제가 언급을 해버렸는데 워킹데드의 IP가 너무 좋다. 그래서 여름 성수기에 이게 이 고정 IP가 추가적인 확장을 내줄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MLB 우리 야구 게임이죠. 나인이닝스 리바이벌스 그리고 미니게임 천국 이게 연령대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고인물들만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10대부터 뭐 40대, 뭐 내지 50대까지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게임이 나오고 있다. 신작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가져와 봤는데 이게 타사들 이제 게임을 한번 보면은 이제 2023년도 그러니까 2분기 내지 이제 하반기 때 게임 신작을 내는데요. 요 기업이 요 공백 기간 2023년도 3월 달 기준으로 요거는 하반기고 요거는 전반기였는데 요 기업들의 공백 텀을 이용해서 먼저 신작을 때려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작이 6월에서 8월까지 다 나올 겁니다. 요게 먼저 선제적으로 취하겠다라는 거죠. 기간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상반기에 2개의 MMORPG가 있는 출시를 하는데 요거 이미 나와버렸네요.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제노니아라는 게임도 사전 예약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노니아 같은 경우도 연령대가 한 20대, 30대도 있고 무려 10대도 하는 그런 게임이다. 이 사전 예약이 이제 진행이 거의 뭐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베타 테스트가 굉장히 흥행했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컨택을 했다.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조금은 비싸다고 느껴져서 이 기업을 가져왔고요. 이게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이게 블리자드 디아블로 4가 이제 내일인가요? 오늘 저녁인가 내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전후로 해서 이제 공식 출시가 되는데 이게 베타 테스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베타 테스트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이런 RPG 관련 게임들 하반기 때 동반해서 할 수도 있다. 여기 이제 장르가 좀 너무 잔인하다 하면은 요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이게 플랫폼이 다양한 기업들을 컨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나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라는 게 10대부터 뭐 한 40대 이상까지 게임이 연령층별로 다 입맛에 맞춰서 내는 그런 신작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주가를 한번 보시면 바닥 다지기가 끝났다. 요게 2022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거고 1월 달과 2월 달에 매집이 끝났습니다. 요 매집봉 보이시죠? 그래서 매집봉 대비해서 지금 딱 적정 주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집을 했던 이유 여기서 메이저들이 매집을 했던 이유 매집을 했던 주체가 누구냐? 기관입니다. 외인들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외인들이 만약에 요 기관이 들고 있던 거 손바뀜해서 가져가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 해줄 때 어때요? 주가가 잘 가죠? 잘 가는데 요 241선 요 빨간색 트렌드 라인 요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인데 여기를 이제 돌파할 구간만 남았다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기간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전반기 때 시세가 뭐 이렇게 들쭉날쭉했어요. 그래서 단기 수익 실현 구간도 있었고 요 구간만 넘어가면 매도세가 나왔죠. 241선. 241선은 기술적으로 보시면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을 시킨다?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해 버린다. 그러면 모멘텀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이 들어올 텐데 외인들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데 핵심 관건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제가 지금 캡처했을 땐 0.69였네요. 0.8배수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싸다. 일단 너무 싸요. 예, 공매도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빗대어 봤을 때 이 기업 한번 제가 대박 수익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섹터가 또 게임 섹터고 그 안에서 관련주로 필살기 종목 잡아주셨는데 바닥 따지기가 끝난 종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타점 전략 또 확실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